오늘은 마그네슘이 어디에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먹었을 때 어떤 영양제보다도 빠르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마그네슘. 왜 마그네슘이 중요하고 왜 마그네슘이 부족한지 봅시다. 마그네슘 권장 섭취량은 남자는 340에서 350mg, 여자는 280mg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함량을 보면 고등어는 60g의 마그네슘이 45.5mg, 시금치 70g에 55.3mg, 연어 60g에 57.1mg 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매일매일 드신다면 마그네슘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겠지만 매끼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생각보다 마그네슘 결핍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몸에 쌓이지 않으므로 이것 또한 마그네슘 결핍의 원인이 되죠. 마그네슘이 어디에 사용되고 왜 중요한지 김성철 교수님이 약학정보원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의 대표적인 효능 효과는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은 여러 가지 미네랄을 통합 조절하고 스트레스도 해소시켜줍니다. 마그네슘은 칼슘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우리 몸속의 금속 이온들, 미네랄의 농도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은 2대1로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논문을 보면 결론적으로 마그네슘이 불안 증세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메커니즘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효소가 과분비돼서 굉장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는데 마그네슘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라는 효소의 안정도를 올려줘서 기능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자체를 먹으면 혈압이 낮아지므로 이 또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에너지 그 자체인 ATP가 활성화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원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ATP를 생산하기 위한 물질들입니다. ATP는 에너지 그 자체이며 이 생산이 느려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ATP는 몸에 한정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돌려막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ATP의 생산과 안정화에 마그네슘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에너지 생산 그 자체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 등의 작용에도 관여하며 심장의 리듬을 조절하고 근육의 수축 이완을 담당합니다. 눈밑이 파르르 떨리고 쥐가 자주 나면 마그네슘을 먹으세요 하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심장, 수축 이완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심장에는 이렇게 미네랄들의 펌프, 나트륨 포타슘 펌프가 끊임없이 돌고 있는데 심장이 계속 뛰기 위해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펌프들이 끊임없이 작동해야 됩니다. 이 나트륨 포타슘 펌프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며 펌프가 돌기 위해 ATP가 있어야 되는데 ATP의 안정화 생산에도 마그네슘이 관여합니다. 네 번째로 마그네슘은 신경에도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기력이 빠지고 신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 신경으로 인한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논문을 보면 신경 전도를 위한 수용체와 통로를 모식화한 그림인데 여기 가운데 빨간색 박스를 보면 마그네슘이 박혀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마그네슘에다가 신경 비타민을 넣어서 근육 경련이 오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마그비, MG맥스, 마그온, 마그원 이건 이름도 거의 흡사합니다. 아무튼 약국에서 신경쇠약과 기력이 없고 근육에 문제가 있으며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제제들을 추천드리는데 성분이 아예 똑같아서 어떤 걸 드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코오롱 제약의 마그포스인데 이건 선호하지만 많이 권해드리지 못하는 거는 디자인이 너무 구립니다. 함량을 보면 다른 마그네슘 제제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데 디자인이 거의 20년 전 감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은 신경과 그리고 혈액순환에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근육 경련과 쥐가 나신 분들은 이런 비타민들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그네슘은 칼슘과 마찬가지로 뼈를 형성하는 주 원료입니다. 예전 영양제들은 뼈 하면 칼슘 그리고 비타민 D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마그네슘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마그네슘이 영양제 안에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뼈를 생각한다면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비타민 D 세 가지를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타민 K2까지 드시면 완벽합니다. 카드를 참고하셔서 비타민 K2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순환기 질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합니다. 고혈압 환자들을 보면 세포 안의 칼슘량이 정상인보다 많습니다. 이 말은 마그네슘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기 질환 환자의 경우 마그네슘 섭취는 거의 필수적입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2017년도 섭취 비율을 보면 칼슘이 남녀 모두 부족합니다. 이게 권장량에서 부족한 거라 많이 부족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계에 보통 칼슘이 마그네슘의 2배 용량으로 존재하는데 칼슘이 부족하니 마그네슘도 당연하게 부족합니다. 그래프 옆을 보면 나트륨은 과도하게 많이 먹고 있는 것은 알 수가 있네요. 일곱 번째로 당뇨병 환자분들도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연구소에서 109명의 당뇨 환자를 검사한 결과 마그네슘 양이 정상보다 적었습니다. 특히 망막증의 환자는 마그네슘 결핍이 더 심했습니다. 당뇨의 선후 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집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대다수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당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마그네슘은 혈압을 낮춥니다. 그래서 저녁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숙면에 훨씬 도움이 되니 저녁에는 마그네슘 한 알씩 드시면서 주무시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마그네슘은 단기적으로 드시더라도 굉장히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알짜리 제품들이 약국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장기 복용을 위한 120정짜리 이런 제품을 사지 마시고 10알짜리를 한번 먹어보고 몸에 맞는구나, 위장장애는 없구나, 설사는 안 하는구나 한번 보시고 장기 제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마그네슘이 어디에 좋은지 간략하게 7가지 정도만 알아보았습니다. 마그네슘은 정말 사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현대인들, 스트레스에 찌들고 잠이 잘 안 오고 피곤하신 분들 한번 복용해 보시고 체감해 보시는 것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